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시장, 웬만해서 좀 죽지 않는 굉장히 강한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000포인트 이상에서 오늘 뭐 3100에, 3100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양시장 모두 지난 12월 또 지난 1월과는 사뭇 다른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2021년도에 들어서면서 지수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버겁다. 지수 자체가 그동안 단기적인 어떠한 시간 내에 올라온 폭을 보게 되면 좀 버겁다라는 어떤 그러한 신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게임스탑 이런 종목이 뭐 개인들과 공매도 간의 어떠한 싸움이고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조금 흔들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는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 심리를 어느 정도 안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2월 달은 지난 작년도 연말과 같은, 또 지난 1월과 같은 그런 상승세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전체적인 시황은 우리가 2월달 최소한 조정을 좀 염두에 두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40포인트가 넘게 오르면서 코스피지수는 310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양호한 흐름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장이 좀 양호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양적으로 보게 되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질적인 시장의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게 변했고, 특히나 지금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 이러한 어떠한 힌트를 여러분들이 좀 얻는, 또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삼성전자, 뭐 삼성 SDI, 뭐 현대차 많이 올랐던 이런 대형주들, 오늘 뭐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가격대를 좀 정해드렸는데요. 수익이 많이 난 종목군들은 일단 줄여주는 게 맞아요. 더 간다라는 관점인데요. 일단은 수익을 조금 어느 정도 챙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매수해서는 늦어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바닥에 있는, 또 성장성이 요구되는, 또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군들은 빨리빨리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말씀드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 쫓아오시면 오늘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우리 회원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 일단 뭐 소속감, 뭐 특히 뭐 수익, 또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입하신 분들은 뭐 많이들 느끼시고 계실 텐데요. 아무튼 필요하신 분들, 혼자서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필요 없죠. 근데 잘 안 되시는 분들,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면 좋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자, 오늘도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죠? 주 초반에. 장 초반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올라가는데 빅히트는 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어때요? 준비가 잘 된 종목은 어떤 시점이 되게 되면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빅히트가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직은 좀 배고프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뭐 여기에 다 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래요. 자, 분봉을 보게 되면 점심시간을 넘어가면서부터 보세요. 그죠? 오전에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11시 넘어가면서부터 그냥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물론 이제 상승세를 지켜내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어떠한 상승 탄력이면 내일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장세만 아니라고 한다면 내일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매수 시점을 잡아보자. 자, 나는 좀 베테랑이니까 21선 닿는 데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못 샀습니다. 그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매수 기회를 안 줘요. 그만큼 뭐냐면 어중이 떠중이 약성 잠재 물량이 많이 소진이 되었고요. 최근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웬만하면 살 기회를 안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글쎄요, 뭐 오늘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는 이제 방시혁 씨죠. 의장 방시혁 씨고 35% 지분을 갖고 있죠. 2대 주주는 잠시 후에 얘기할 넷마블이 2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3대 주주가 그렇죠. 인베스트먼트 창투사예요. 스틱 인베스트먼트 8%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스틱 인베스트먼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DPC라는 회사, IT 회사죠. IT 제조 장비 회사가 100% 출자한 창투사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 여러 어떤 성장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창투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8%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장 당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물량을 팔 수 있는 보호예수 물량 해제 기간이 그죠? 왔죠.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8%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물량을 매도할 수 있는데 워낙 재료가 좋고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어떤 탄력이 좋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좋냐면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강조해 드렸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그렇죠. 누가 산다 그랬어요? 자, 연기금의 매수를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연기금. 자, 연기금이 지난 한 달 동안에 약 1000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연기금은요, 지속적으로 올해 들어서 매도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8조 이상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수,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에서는 안 사요, 이제. 그죠? 매도를 보여주면서 8조 이상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투자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 비율을 넘어서게 되면, 즉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기계적으로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000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8조 원 이상 올해만 매도를 했죠. 최근 들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떠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연기금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언제부터 샀냐면 1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하루도 빼지 않고 오늘도 매수를 했어요. 하루도 빼지 않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매수를 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그렇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의 매수일 수도 있고요. 또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성장주로서 인정을 하고 있다. 굉장히 보수적인 연기금 자체도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어떠한 성장성과 안정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빅히트 좋은데 살 기회를 안 주네. 살 기회 안 줄 수도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쫓아서 매수하게 되면 상투에 걸릴 위험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요. 누군가, 자, 여기서 좀 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확정을 지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들어서 저도 사실 콕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방송에서는. 그렇죠.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제가 여기서 뭐 정확하게 얼마에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못 하죠. 그렇죠? 아무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주식 샀어야 되는 건 내가 살려고 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렇죠? 언제까지 갈까요, 이게? 지금 현재 기조로 보게 되면 당분간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왜? 네이버와 협업, 그죠? YG 엔터테인먼트와 협업, 이런 시너지가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BTS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탄소년단이 공연 때 입었던 옷이 뭐 몇 억에 팔렸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죠? 당분간은 이 BTS가 대세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또 이런 아티스트 중에서도 어제 뭐 에스콰이어에서 본다면 뭐 퀸하고 어디에요? 비틀즈 여기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저는 사실 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대세인데 어떡합니까, 그죠? 그 정도로 빅히트에 대한 BTS에 대한 자꾸 헷갈리는데요.
이 소년단에 대한 어떤 그런 볼륨 또 뭐 인기, 인기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상업성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렇게 본다면 뭐 빅히트는 따놓은 당상이다. 특별하게 이 젊은 친구들, 아이돌 스타들이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돼요. 그죠? 뭐 이상한 짓 안 하고, 뭐 그럴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구설수, 루머에만 휩싸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한 뉴이스트라든가, 그죠? 뭐 세븐틴이라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여자친구, 이런 친구들 중심으로 빅히트는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의 어떤 실적들을 기대해 본다면 고성장도 가능하다는 차원으로 여러분들 2021년도 초반은 빅히트와 함께 싫어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넷마블입니다, 여러분. 넷마블. 자, 넷마블도 글쎄요, 게임 오늘 뭐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그죠? 특히 넷마블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넷마블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뭐 NC소프트라든가, 뭐 NC소프트가 올라가면 누가 좋아요? 넷마블이 당연히 좋죠. 뭐 펄 어비스라든가 기타 중소형 게임주들도 오늘 강세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텐센트, 그죠? 텐센트에서 국내 게임 회사 IP 인수를 검토 중이다. 굉장히 좋은 재료죠. 그죠? 텐센트 같은 공룡 이런 엔터 회사들이, 게임 회사들이 IP를 인수한다. 지적 재산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IP를 인수한다라고 하면 큰 어떤 재료가 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국내 게임주들이 좀 꿈틀거리고 있어요. 근데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소외됐어요.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기 때문에 움직일 때가 마침 됐다 이겁니다. 자, 넷마블의 주가 흐름 아주 좋아요. 조정 안 줍니다. 그죠? 왜 안 줄까요? 살 기회를 안 줘요. 넷마블 계속 째려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미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뭐 다 기술적으로는 단기 조정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조정이 깊지 않고, 조정이 길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바닥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가격 조정과 충분한 기간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만큼 좋은 재료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중국의 텐센트 그룹은요, 우리나라의 넷마블이라든가 또 카카오 게임즈, 잠시 후에 얘기할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클래프톤 같은 이 게임 업체들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IP를 인수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넷마블이라든가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또 NC소프트라든가 클래프톤 같은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중국에서 판호 개방을 한다라는, 그죠?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판호 개방이라는 것이 이제 게임 서비스를 허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이 게임주들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2021년도 초반에 이 게임주들 좀 주목을 해 봐야 된다. 물론 뭐 딱딱 왁구가 들어맞는 그런 어떤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많이 못 갔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어떤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오늘 뭐 YJM 게임즈인가요? 그죠? YJM 게임즈.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번 주가 볼게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죠? 게임 회사도 오늘 정말 잘 나갔는데요. 넷마블이 이 회사의 지분을 11%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넷마블은 뭐라 그럴까요? 자산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산주인데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성장주에 투자를 합니다. 게임주라든가, 그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전통 가치주에 투자한 건 사실 코웨이밖에 없죠, 그죠? 제조업 같은데. 근데 대부분이 게임 회사라든가, 그죠? 이런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요. 뭐 인터넷 뱅크, 그죠? 금융회사라든가 인터넷 은행.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넷마블의 어떤 투자 가치도 지금 5조 원 이상, 5조 5천억 정도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아까 했던 얘기죠. 연기금에서 빅히트를 제일 많이 매수했네요. 그죠? 1월달 들어서면서, 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했고요. 현대차를 그 다음, SK하이닉스, LG화학, 이노베이션, 얘들을 매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1월달에 왜 매도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삼성전자 전망, 현대차 전망, 하이닉스, LG와 SK이노베이션 전망이 어떻죠, 요즘? 그쵸. 성장성 엄청 좋죠. 특히 반도체 빅사이클에 걸렸다는 얘기 나오죠. 현대차, 전기차 회사로 변모를 하고 있잖아요. LG와 SK이노베이션 어때요? 그렇죠. 2차 전지. 이렇게 잘 나가는 걸 연기해서 매도를 한다.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기준 비율을 넘어서면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근데 반대로 빅히트를 제일 많이 샀다. 이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이유가 왜일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다 해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특히 연기금에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왜? 바닥이기 때문에 물릴 염려가 없다. 자, 물릴 염려가 왜 없냐? 물릴 염려는 다 있죠, 주식. 그런데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 SDI, SK하이닉스, 현대차는 물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한번 물리면 큰 폭의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은 물려도 적당히 물린다. 즉 안전하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조차도 지금은 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섹터는 안 오르고 덜 오른 섹터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라가는 거 하루 이틀 더 먹기 위해서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챙겨놓고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고 나서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빨리 갈아타시는 걸 한번 고려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빅히트는 조만간에 MSCI 한국 지수에 편입 가능성이 있죠. 뭐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2월 26일 날 발표를 하는데 이제 조만간에 2월 10일인가요?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빅히트의 어떠한 기대감도 해볼 수 있고요. 이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5월까지는 가능하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드린 대로 넷마블의 투자 기업들입니다. NC소프트가 8.9%, 빅히트가 25%, 코웨이 25%, 카카오게임, 카카오뱅크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넷마블도 얼마든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제가 그나마 이 세 종목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 개 섹터가 거의 일치를 하고 최근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거의 지금 IT라든가 2차전지 섹터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특히 이번에 말씀드린 카카오 게임즈 여러분 주목을 해 보셔야 돼요. 카카오 게임즈는 장이 크게 밀려도 안 빠져요. 한번 볼게요. 어때요? 이틀 연속 퉁퉁 올라가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끌어올려주는 힘이 개인적으로는 오늘 거래가 조금만 줄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거래가 오늘 좀 수반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떨어져 있는 장중에 마이너스 1.7% 많이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를 플러스권으로 끌어올리면 당연히 거래가 수반이 돼요. 왜? 매수를 해줘야 땡겨 올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거래가 줄었으면 하고 했던 말씀은 뭐냐면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매집이 잘 됐거나 아니면 매도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아무튼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가볍게 뭐 아주 가볍진 않지만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물론 시장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넵튠이라는 회사 있어요, 그죠? 넵튠 웹툰 회사인데요. 오늘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거래가 없다가 드디어 거래를 쭉 뽑으면서 12%의 강세를 보이는데요. 넵튠이라는 회사는 그렇죠. 카카오 게임즈와 관계가 있죠. 카카오 게임즈가 31.6%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이 게임 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서로 간에 이렇게 무슨 협력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또 특히나 바닥에서 출발하는 그런 어떠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빨리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 현금 정말 보수적인 분들은 현금을 좀 유지해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들어가야 되겠지만 조금 그래도 나는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어서 빨리 빅히트,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이런 종목군들을 채워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들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궁금하신 분들 현대투자 문자 회원에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컨트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간에 맞게 가입을 하시면 제가 입금하고 전화번호로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